강 PD님, 바로 이 빌라예요. 그냥 평범해 보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 빌라 곧 사라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가 군포 2구역,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큰 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확실히 재개발 물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재개발 구역에 따라서 투자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적게 드는 데도 있죠. 근데 오늘 물건 장점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거의 안 들 수도 있어요. 소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투자금은 없지만 확실히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에 큰 점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물건이고요. 혹은 내가 지금 소액이에요. 하지만 자녀한테 괜찮은 아파트 마련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군포 2구역이 장점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어요. 2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는데 지정 고시가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사업 예정구역하고는 들려요. 사업 예정구역은 구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사업 계획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해당 구역이 포함이 됐다가 빼졌다가 늘어났다가 틀어졌다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정 고시 됐다라는 거는 이제는 제 갈 길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현재 무궁화 신탁으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고요. 26년 내에 시공사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 분양받고 관처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 순으로 빠르게 진행이 돼요. 확실히 신탁 방식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정역에 GTX-C가 들어옵니다. 물론 오늘 물건지에서 금정역까지는 도보로 이동이 안 돼요. 오늘 물건지는 군포역에서 가깝거든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 군포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금정역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물건지 앞에 버스가 와요. 5분만 가면 금정역이 나옵니다. 자, GTX-C가 2028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GTX-C가 굉장히 괜찮은 게 뭔가 물리적 거리에 한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를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 여기 군포역에서 삼성역, 강남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쵸. 네, GTX-C가 들어오잖아요. 1시간을 10분으로 만들어줘요. 1시간에서 10분이 네. 가능해요? GTX-C가 이런 일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특히 아파트 볼 때는 입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입지가 좋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강남 강남까지. 접근성이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입지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 군포가 통합개발이 진행이 돼요. 통합개발이요? 예, 여기 군포역이랑 금정역 사이에 진짜 오래된, 여기도 보시면 지금 빌라랑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다 이래요. 그동안 재개발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있는데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진행하고 있는 게 17군데,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합치면 24군데가 현재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요. 군포에만요? 예, 이미 뭐 관처까지 진행된 것도 있고 오늘 물건 있는 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자,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균질성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프라가 생기고 학군이 생기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재개발 물건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빌라를 둘러싸서 해당 구역만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예요? 빌라 인프라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균질성이 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3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이주하고 철거까지 가려면 그래도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실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세입자를 맞추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물건 상태도 우리가 보긴 봐야겠죠. 네. 그래서 물건 상태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물건이 군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도 찾아보니까 도보로 한 7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오, 가깝네요. 네, 그러면 뭐 3인 가족이든 가족 단위로 살기에도 괜찮죠. 그리고 군포역 건너편에 가보시면 군포제일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충분히 있겠죠. 임차인 맞추기에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는 몇 평 이상 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군포도 그런 기준 평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제 수요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전에 우리 경매 정보지 읽어보시죠. 오늘 물건이요,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공매가 메리트가 있죠. 네.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9.7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8평이에요. 와. 꽤 넓죠? 네. 그리고 감정 가격은 2억 9천이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공매가 진행 예정이에요. 5월 12일부터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네. 이게 현재 신건이에요. 근데 공매도요, 제3명세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3명세서가 최초 입찰일 7일 전에 올라와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건물 등기를 보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해당 물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서를 떼어보니까 소유자 외에는 전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입찰하실 분들은 제3명세서가 올라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 물건마저 좀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물건 보기에도 조금 오래되어 보이긴 하죠. 네. 이게 2001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어요. 어. 그럼 24년 됐죠. 굉장히 구축 빌라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의 일반적인 빌라라기보다는 저층 아파트 느낌이 들죠. 아, 네네네. 여기도 동일하게 졌었나 봐요. 초업 맨션이 있고 다운 맨션이 있는데 우리는 다운 맨션. 오. 그리고 101호 물건이거든요. 101호가 또 장점이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는 101호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보이죠? 네. 반쯤 들어가 있죠. 네. 반지하가 있습니다. 저희가 B01이고 우리 101호는 그 위에요. 아. 그래서 약간 2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지층은 아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저기가 101호예요? 예, 맞아요. 여기가 101호예요.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어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안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방 쪽, 다른 네. 방 쪽이고, 저쪽이 거실 쪽이에요. 근데 거실 쪽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럼 남양이네요? 예, 남향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금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앞에 건물이 살짝 좀 막혀 있긴 하지만 비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조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아까 뒤쪽도 그렇고 발코니가 또 잘 되어 있어요. 이게 18평이잖아요. 네. 전용 5구거든요. 그러면 예전 아파트의 전용 5구 느낌이 있는 거죠. 구조 보시면 방 3개가 있어요. 거실도 있어요. 주방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발코니가 5개가 있어요. 5개요? 거실에 발코니 하나, 안방에 발코니 하나, 그리고 각 방에 발코니 하나, 주방에 발코니 하나. 그래서 수납할 공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조예요. 네. 왜냐면 빌라 가면 수납 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수요층이 확실하네요. 네, 장점이 있겠죠. 네. 아, 참 우리 주차 봐야 되는데 주차가 둘, 넷, 여섯, 여덟, 10세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빌라고 이 앞에 현재 2대까지 가능하고 여기 6대 가능합니다. 물론 이중 주차를 해야 돼요.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길이 넓어서 길에 네. 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 길에 차 막 붙여져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든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불편하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옛날 이 정도 24년 된 빌라에서 주차 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장점이죠. 네. 버스도 있잖아요. 예, 버스도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진입로가 좀 좁네요. 좁긴 하죠. 네. 아, 이게 또 옛날 구조여서 그래요. 자, 한번 진입해 볼게요. 와, 진짜 오래된 느낌은 나네요. 특히 이 거울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우편함 보시면 총 10세대. 우편물이 좀 많이 쌓이긴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소유자한테 온 우편물도 있고요. 주쌤. 갑자기 애들이 학원 끝나고 지금 올라갔는데 101호에 들어가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 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우편물이 좀 쌓여 있어서 소유자가 좀 점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지고 가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소유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점유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빌라 상태는요, 청소나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고요. 옛날 문이어서 그런가요? 굉장히 넓은데요? 냉장고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시고 내려가 보시죠. 네. 네,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구조를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현재 점유자에 따라서 협상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해당 소유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저도 배를 한번 눌러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보고 나왔고요. 실제로 입찰하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윗집, 아랫집이라도 구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면상에 보니까 구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빌라들이 제각각 들어서면서 구조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네. 당시에 빌라가 좀 지어졌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구조로 좀 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빌라 보시기에도 네모 반듯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상의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로 발코니도 있고 구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리만 좀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임차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안을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죠. 봤더니 추정 비례율이 85.34%더라고요. 비례율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비례율이 뭘까요? 비례해서 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 수입이 있어요. 네. 거기서 총 지출을 빼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총 종전 자산가액이 있어요. 이거를 나눠주는 게 비례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죠? 네.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감정평가를 하죠. 네. 그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 종전 자산 가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실제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그게 권리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 PD님이 이 재개발 구역 안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를 감정평가했더니 1억 원이라는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종전 자산가액이 1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례율이 예를 들어 85%예요. 그러면 권리가액은 8,500만 원인 거예요. 나는 1억 원이라는 감정을 받긴 했지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치는 8,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비례율이 85%가 아니라 150%예요. 그러면 나는 감정가액이 1억이지만 실제로 내가 평가받는 가치는 1억 5천 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요? 비례율이 낮으면 추가 분담금을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비례율이 높으면 추가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물건이 추정 비례율이긴 하지만 85% 내외예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해야 돼요. 네. 물론 아직은 이제 추정 단계니까 100%는 아니에요. 중간에 사업 진행하면서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게 뭐 2주 철거까지 가려면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대출 받고 그냥 이자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세입자 맞춰야겠죠? 네. 그래서 세가 맞춰지는지 그리고 실제 매도가는 어느 정도 나올지 부동산에 들려서 확인 한번 해보죠. 네. 전세에 좀 맞춰지나 해서요. 2억에 맞춰져요. 시기가 약간 놓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까지 맞추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수리는 한 건 아니에요. 1억 8천. 그러면 시세 2억 4천은 나오지 않아요? 매매로.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일단 뭐 근데 수요는 있기는 해요. 공포 이 동네가. 네. 감사합니다. 한다 네. 네. 지금이 시기적으로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매매 시세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수리 안 한 기준으로 2억 4천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수리 안 한 상태에서 2억 4천은 받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거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뭐 수리 안 한 물건들 전용 5구 비슷한 연식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한 2억 3천에서 2억 4천 실거래가 됐었고요. 최근 1년 안에. 그리고 수리가 좀 됐다 싶은 물건들은 2억 7천, 2억 8천까지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2억 8천 받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요. 맞죠. 단기 매도라고 하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전세 전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2억까지는 살짝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 공급을 보면 전세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이사철은 아니긴 해요. 근데 저는 잘 수리해 놓고 여름 이사철 좀 기다리면 그래도 한 2억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세가 많지도 않잖아요, 여기. 어떻게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사장님 얘기대로 좀 보수적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뭐 1억 8천, 1억 9천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손보느냐에 따라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2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 이렇게 조사해봤고 실제로 우리 투자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겠죠. 네. 오늘 물건 얼마에 낙찰될까요? 네, 이게 공매 물건이고 명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화로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명도 소송까지 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협상을 잘못하면 명도 소송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염두에 놓고 어느 정도 비용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억 8천. 1억 8천. 좋아. 1억 8천에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취등록세 들어가잖아요. 1억 8천 3백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1억 8천에 낙찰 받으면 또 대출이 80%는 돼요, 요즘. 그럼 1억 4천 4백 대출 받는 거죠. 그러면 실제 초기 투자금은 3,900만
900만 원이에요. 와. 그래서 3,900만 원 있으면 일단은 이 물건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취득을 한 다음에 내가 계속 보유할 건 아니고 바로 전세 세팅을 해 놓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전세 세팅을 하려면 그래도 수리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에 텅키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한 1,500에서 2,000이면 굉장히 괜찮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억 8천에 사는 거고 취득록세 30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다 쓴다라고 하면 2억 3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2억 세팅을 해요. 제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데요? 거의 안 들어가죠. 네. 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300 정도? 우와. 네. 그래서 무자본 혹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네. 그럼 내 투자금 한 300 묻어놓고 몇 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택수에 구애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요즘 주임사 등록하면 되거든요. 조건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딱 맞네요. 그리고 6억 원 이하이니까 주임사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 주임사 등록을 하면 주택수 산정해서 배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럼 난 이 주택수는 나한테 이제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지고는 있지만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투자도 이어갈 수 있어요. 초기 투자금은 내가 한 4천 정도 들어가지만 전세 세팅하면 회수할 수 있고 그 자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단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이게 금방 몇 억 이상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긴 했는데 어차피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잔금 대출할 때 대출이 가능해요. 바로 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물건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 나쁘지 않죠? 네. 장점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 예정 구역이 아니었어요. 정비 구역 지정 고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신탁사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정역의 GTX-C가 2028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입지가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군포 2구역만 단톡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재개발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볼 때 우리 균질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래야 우리가 인프라도 강화가 되고 학군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율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장점, 거의 무자본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액이지만 한 번에 점프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한테 해주기 진짜 딱 좋은 물건이네요. 그쵸. 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평생 절합니다. 우리 강 PD님 어머님 듣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해도 될까? 괜히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변화하기 전에 이 작은 선택이 가장 큰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내디딘 사람이 큰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발자국 내딛기 어려우신 분들은 더 낙찰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네요. 그러게요. 퇴근하시죠. 네.